네, 이제 다음 순서는 국내 기업 사례 발표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이제 일부의 마지막 발표를 맡아주셨던 권기용 교수님의 대학에서의 역할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 있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정말 오늘 일부 순서의 마지막 KT AI DX 연구소의 장두성 AI 담당 상무님께서 초거대 AI에서의 윤리 이슈 및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AI2X 연구소 장두성입니다. 자료가 조금 늦게 뜨네요. 그 뜨는 동안 잠깐 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 드리면은 라지 AI라고 해서 초거대 AI를 이제 KT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AI의 윤리성 문제랄지 편향성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라지 AI입니다. 저희는 이제 초고대 AI를 좀 겸손하게 라지 AI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윤리 문제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앞부분은 이제 라지 AI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바뀌네요. 그, 네, 라지 AI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AI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서 좀 시작을 좀 했습니다. 기존의 AI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AI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사이트에 이제 배포할 때도 이제 그 사이트에 맞게 또 추가 데이터를 또 이제 부어 넣어줘야 되고 이제 사이트가 이제 다 완성된 이후에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또 데이터를 또 추가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데이터 드리븐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얘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막 부어줘야 되는 굉장히 그 인간의 노력을 막 요구하는 AI인 것 같다.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봤더니 결국은 기존의 AI가 어떤 데이터를 줘야만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라지 AI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재 AI를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사이트에 맞는 이제 AI를 만들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약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 이렇게 요약을 해야 돼요라고 해서 이제 딱 밑줄 그어 가지고 이제 정답을 다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부어 넣어줍니다. 이제 그걸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약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사이트에 가서 요약 시스템 만들려면은 이제 기존 만들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문장들에 대한 요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증권사에서 요약 시스템을 만들 때, 뭐 B 은행에서 요약 시스템 만들 때 데이터들 다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아는 걸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요약을 하는 방법을 일단 배우는 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 어떤 글을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비슷하다.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쓰임새가 비슷하다. 이런 언어에 해당하는 걸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약하는 방법은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이 은행에서 쓰는 언어라 저 은행에서 쓰는 언어랑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텍스트 문장들을 막 가져다 놓고 너는 이제 요약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를 배우는 거야라고 해서 언어를 막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저희는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방식은 문장을 딱 갖다 놓고 문장에다 가로를 딱 하나 쳐놓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뭔지를 이제 공부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문장 안에 이제 정답이 이제 이미 다 이제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할 필요도 없고 이제 문장 그 자체가 지도학습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부어도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굉장히 만들어 놓고 요 위에서 요약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은행에서 쓰이는 이제 몇 가지 데이터만 가져다 놓고 조금 하게 하면 이제 추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쓰는 형태로 이제 라지 AI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체를 다 가지고 언어와 서비스를 다 배우는 이제 지도 학습을 썼다면은 이제는 언어를 배우는 이제 사전 학습, 자기 지도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각 사이트마다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학습하는 이제 미세 학습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라지 AI의 이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AI라는 것은 어떤 AI에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자기 지도 학습이 이제 가장 큰 첫 번째 핵심 이제 키워드이겠고요. 이 자기 지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입력문 그 자체가 정답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가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큰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큰 키워드 데이터를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배워서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데이터를 쓰려면은 신경망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스케일의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GPU 같은 이제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지 AI의 이제 세 가지 큰 특징은 알고리즘을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굉장히 큰 데이터와 굉장히 큰 하드웨어를 가지고 모델을 큰 걸 만들겠다라는 게 라지 AI 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라지 AI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어떤 사이트마다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이제 큰 라지 AI를 만들고 나면은 조그만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라지 AI가 AI를 혁신하고 있는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라지 AI라는 것은 이제 음성 인식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연어 처리에도 쓰이고 있고 비전과 같은 이미지 분석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얼마나 이제 학습할 때 큰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면은 이 단계가 이제 만 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 한 뭐 4년 동안에 한 거의 한 만 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1년에 한 10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이제 굉장히 큰 거고요. 저기에 이제 가장 높이 있는 게 이제 언어 처리에 쓰이는 이제 그 애들의 규모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그 이미지 분석에 쓰이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안 보이지만 저기 버트 라지라고 되어 있는 저 정도가 이제 현재 음성 인식에 쓰이고 있는 라지 A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언어 처리가 가장 큰 걸 쓰고 있고요. 비전이 뒤따르고 있고 음성도 계속 뒤따라서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이 라인이 이제 사람이 이제 인식하는 어떤 그 성적을 0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들어서 2020년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영역은 인간의 능력보다 더 이제 능력이 좀 도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쪽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럼 라지 AI는 어디에 쓰이느냐? 결국은 AI가 쓰이는 모든 것에 다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건 뭐 KT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어떤 KT 기가진에도 현재 라지 AI가 이미 적용되어서 성능을 많이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KT 고객센터도 이제 100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담 요약이 현재 지금 라지 AI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향으로도 이제 제공을 할 때 입력이 들어오는 이제 VOC를 어떻게 분류하는 곳에도 상담 분류가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이파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API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 저희가 만든 AI API들을 실제 이제 돈을 받고 그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에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그냥 편하게 그냥 동영상 들고 왔으니까 좀 즐기듯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가진이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사용자가 이제 어린이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린이가 말하듯이 대답을 하고 이제 보통 사람이면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고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뭐 퀴즈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점잖은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투리 형태로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퀴즈하고 다정한 진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뒤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도 지금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API를 좀 시연하고 있는 건데요. 뭐 강아지 너무 귀엽다라고 한 것을 이제 키즈 스타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사극 스타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사투리 스타일로 제주도 형태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는 강생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라지 AI 위에서 이제 학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100번의 상담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100번 전화를 걸면은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용무로 나한테 전화를 했고 내가 어떻게 처리했습니다라는 것을 상담사가 이제 일일이 다 적어주는데요. 그거 적는데 한 1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에도 라제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도에 위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중요한 문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라지 AI, 그때는 라지 AI가 아니었고요. 일반 AI를 이용해서 중요한 문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실제 상담사의 불만이 좀 대단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문장을 추출하는 게 AI의 한계였고요. 제가 이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AI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AI가 다 이래요. 라고 돌아다니면서 불만을 잠재우는 일을 제가 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자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상담 대화를 막 주고받은 내용을 보여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00번의 스크립트를 잠깐 들고 왔는데요. 실제 고객과 상담사가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장이 어떤 건가 찾아내고 그 문장들을 이어가지고 선택 약정이 끝난지 알고 문의해서 1년 더 연장 계획을 진행했습니다라는 형태로 굉장히 간단한 문장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어떤 문학 작품들에 대한 요약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영화 기생충의 시놉시스인데요. 이게 중요한 시놉시스 내용을 문단 단위로 요약을 해서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문장이 백수 가족은 윗집이나 무료 와이파이에 매달려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약을 해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좀 저희가 이제 AI 상담사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거에 벗어나 실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계가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쪽에서 내일 10시에 남성 커트 예약할게요라는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도 중에서 서비스를 예약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서비스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내일 10시이고 남성 커트다라는 것을 뽑아내는 것을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 분류나 개체명 인식 등을 실제 라지 AI 위에서 미세 학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증강하고 정제하는 데도 라지 AI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증강한다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많이 필요했던 게 부족해서 이제 조금 필요하지만 그 조금 필요한 데이터도 스스로 이제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사한 의미를 찾아라라고 해서 한 20문장 정도를 만들어내라고 하고요. 신규로 개사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라는 문장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유사한 문장으로 이러이러한 문장들이 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라고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류기를 만들 수 있고 실제 저희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SDK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섹터로 해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잘 보면은 이제 요약을 할 때도 문장을 생성하고 있고 유사한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을 생성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을 내가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서 벗어나서 얘가 먼저 윤리적인 문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편향성이 갖고 있는 얘기를 만들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라지 AI에서 굉장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게 이제 AI 윤리인데요. 실제 2016년도에 MS가 굉장히 큰 실험을 했어요. 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AI에서. 그래서 이 AI에서 사용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채팅을 하는 그런 챗봇을 그때 만들었었는데 MS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용자하고 얘기하다가 사용자가 말하는 걸 배워가지고 다음 사람이 물어보면 얘기는 쓰는 형태로 사용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을 굉장히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해봤더니 얘가 이제 배우라는 언어는 안 배우고 굉장히 막 나는 히틀러가 좋다, 나는 나치가 좋아요, 뭐 이런 문장들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24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채팅 시스템을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가진이를 한 5년쯤 전에 저희가 KT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기가진이하고 자연스 채팅을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그 자연스러운 채팅을 하는 시스템들을 얼마나 좀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업체들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만든 업체 중 하나가 이제 이루다에서 만든 이제 스캐터 랩이었어요. 이 업체가 굉장히 자신 있게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업체하고 이제 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미흡해 보이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좀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자체 만든 이제 채팅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펀딩을 받고 업체를 좀 키우더니 이제 스스로 이제 채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든 게 이제 이루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루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막 개인 정보를 막 노출하고요. 어떤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들을 막 내보면서 결국은 20일 만에 서비스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해서 사용했던 학습됐던 전량을 좀 폐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학습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서비스를 윤리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성패가 좌우될 만큼 굉장히 AI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어떤 개인정보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편향성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웨딩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웨딩 사진을 갖고 있느냐를 태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2018년도에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세 개의 사진은 전부 다 부부다, 뭐 신랑 신부다, 그리고 뭐 지금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런 태그가 딱 붙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문장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태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결혼 예복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AI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유는 실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보면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고 영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들을 전혀 분석을 하지 못했던 거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석해봐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분석을 하는데 뒤쪽에 있는 두 분은 거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럽이나 이런 화이트 민족에 해당하는 걸 쓰고 아시아인이나 아메리카, 아프리카인은 거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 데이터는 거의 분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페어페이스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동일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그 화이트나 블랙, 뭐 라티노 이 등을 균등하게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건데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AI가 어떤 윤리적이고 편향된 표현을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AI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의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를 잘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편향되지 않도록 모델링하는 기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내보내기 직전에 필터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초고대 AI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인터넷 사용할 때는 어떤 윤리 문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를 잘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를 정제할 때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를 필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데이터 정제를 쓰고 있고 최종적으로 API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이 2단계 필터링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저희 AI의 이제 필터링 기술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분류 체계는 개인 정보가 따로 있고요. 이제 비윤리 정보라고 해서 5가지 정보를 분류를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정제할 때 이렇게 아까 사전 학습이 있고 미세 학습이 있다고 했는데요. 2가지 정보를 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필터링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API 필터링 기술은 첫 번째로 개인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술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이제 문장들이 있으면은 실제 여기에서 파란색 부분들은 현재 이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자동으로 찾아내서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희가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윤리적인 표현들을 저희가 크게 5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24가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어떤 편향성의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이제 이 문장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세 번째 문장은 좀 편향성이 있는 문장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문장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 사용할 때 제거하고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내보내길 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AI를 이용을 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 기술들을 이제 저희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 나이파 초고대 AI 사업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2차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톡식 필터링, 어떤 개인정보 필터링, 어떤 스팸 필터링하는 이런 정보들을 API를 지금 공개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고맙습니다.